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8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 엄청난 악재나 이런 것들이 터진 건 아닌데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까지 같이 연결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죠. 미국의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이제 뭔가 좀 시원하게 해결된다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두 가지가 계속 투자 심리를 좀 짓누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이제 반락, 막판에 이제 급락 형태로 좀 빠진 이유가 우크라이나 이제 사태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인데요. 이따 관련 내용들 짚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이제 오늘 중국 바이오주들이 좀 급락했고 한국의 대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체크해보면서 최근에 좀 불안한 심리 그리고 불안정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급은 아직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드라마틱하게 좀 추세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혀 없이 오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한 1200억 이상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2월달 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2조 5천억을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인이 이렇게 코스닥에서 많이 파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급 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수급도 한번 보면서 정확히 왜 그런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번 추측해보는 부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장부터 정리해보죠. 코스피 시장은 0.05% 상승했습니다. 2746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수 300여 종목, 하락 종목수 500여 종목 해서 거래대금은 그냥 평타 정도, 11조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0.46% 약세, 895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9조 4천억, 어제보다 좀 늘어났네요. 상승 종목수 한 400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는 한 1000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흐름이었고, 수급 구도는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900억 팔았고, 기관이 3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이 순매수했네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27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0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200계약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프로그램 매도죠. 프로그램으로 이제 계속 올해 들어서 세게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게 LG 엔솔에 대한 어떤 패시브 자금을 넣기 위한 대체 매도인가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정확한 어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수급이 빠진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좋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2, 3천억 들어와도 이제 시원찮을 판에 지금 1천억, 2천억씩 계속 많을 때는 3천억씩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세게 이제 반등이라든지 추세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58% 약세, 분봉으로 보면 막판에 쭉 밀렸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미국과 독일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어요. 여기 이제 독일 총리도 이제 바뀌었고,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 같이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는 노르스트림 2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이제 독일로 가스관 이제 사업이거든요. 독일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는 그 가스관 그 사업을 이제 중단하겠다. 결국 이제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해왔죠. 결국은 미국도 이제 사실 좀 팔아야 됐고, 이제 셰일 가스를 통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럽 쪽에 하고자 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볼 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목줄을 이제 러시아에 이제 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두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게 뭔가 좀 뭐 불안정한 그런 심리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와 독일이 진행한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을 이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탱크와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 해당 프로젝트는 진행될 가능성이 없으며 더는 노르트 스트림 2는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를 했네요. 뭐 독일 러시아가 협력한 해저 가스관 사업이 이제 요 사업이죠. 어쨌든 지금 각 국이 말폭탄들을 좀 쏟아내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뭐 정확히 이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도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제 푸틴 러시아 이제 대통령이 유럽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시 전쟁에 직면할 것이다는 좀 다소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불도저 같은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이 충돌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가입할 경우 유럽에서 군사 충동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러시아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나토 가입을 상정했을 경우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그걸 대비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에게 맞는 타협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승자는 없을 것. 그렇죠. 승자는 없죠. 우리가 유럽에서 전쟁했던 사례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1차, 2차 대전. 승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초토화되고 사망자가 이제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토와 미국이 나토의 확장 금지를 포함한 안보 보장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의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일단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회담은 뭐 긍정적으로 이제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좀 센 발언을 의도적으로 좀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간극이 잘 안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 증시에도 좀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고 이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제 미국 시장이 말미에 그냥 빵 이렇게 내리꽂는 거를 보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 체크하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제 이제 나스닥이 막판에 밀렸던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랬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S&P도 약간 좀 밀린 채 마감했고 다우는 보합 정도. 큰 밑으로 크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이중 바닥을 만드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뭐 이중 바닥 만들면 다행이지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뭐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헤드앤숄더 형태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중장기평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밀려서 전저점 지지받으면 뭐 이중 바닥이겠지만 그거를 극복 못하고 해버리면 이제 그 밑에 480일까지의 어떤 조정 가능한 어떤 구간이 열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S&P 500 지수도 여기서 이제 좀 밀렸는데 여기 중장기평 241선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버릴지를 가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며칠 상간에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이제 CPI 발표도 이제 이번 주 예정돼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번 세게 뭔가 좀, 폭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안심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일 것이다 하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천연가스도 좀 조정받다가 이제 뭐 크게 빠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치솟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증시에는 압박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91달러입니다. 야,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게? 5년 만에 최고치 계속更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 이후 지금 최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부분, 물가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좀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래도 좀 견조했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했고 0.13%, 홍콩은 좀 빠졌네요. 0.89%. 그 미국의 이제 뭐 중국 기업에 대한 뭐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약세를 좀 만든 것 같고, 대만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상해 증시는 빠졌다가 다시 되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 내리꽂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부분이 뭔가 좀 투심을 연속적으로 낮추는 어떤 흐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바이오라는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그 CDMO 기업이 완전 처참하게 그 이제 제재안에 포함된 기업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좀 보도되면서 처참하게 이제 박살이 났었는데요. 주가 한번 볼까요? 야오밍바이오 보시면 장중에 31%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요청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22%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거에 따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 넘는 이제 강세 흐름을 이제 장중에 보여줬죠. 10% 이렇게 마감은 이제 4.8%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해줬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고성장하고 있는 두 개 CM 업체를 꼽으라면 삼성바이오 이제 아까 야오밍바이오 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야오밍바이오의 경우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안에 이제 걸려들게 되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우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세에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패시브한 어떤 자금들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K 뉴딜 지수에 포함되는 바이오 주식들 있죠. 대형 바이오 주식들. 그래서 SK바이옴 8.7%. 오늘 뭐 개별적인 호재가 있긴 했지만 뭐 사실 이런 기업들이 뭐 그 실적 이제 신약 기업이 실적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거는 사실 뭐 지속 가능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출이 4천억을 이제 돌파했다는 부분은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기술 수출한 그런 어떤 자금들까지 더해져 가지고 찍힌 거지. 이게 뭐 내년 뭐 내후년 뭐 4천억 계속 찍힌다든지 5천억, 6천억, 7천억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패시브한 어떤 자금들이 좀 같이 유입되면서 낙폭과대했죠. 그런 부분에서 녹십자,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같이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폭과대하기도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반사수의 기대감이 쭉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패시브하게 들어온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KB증권에서 나온 중국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제 급락 코멘트 리포트 내용을 보면 미국발 제재 우려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좀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리포트를 썼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싸게 매입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이제 이런 어떤 제재 부분들이
투심을 좀 당분간은 좀 악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지 시각 2월 7일 성명을 통해서 33개 중국 기업을 미검증 리스트 UVL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이제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그중 이제 야오밍 바이오가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이제 22.8% 하락했고, 회사 측 요청으로 이제 거래 정지 됐고, 여기에 이제 동반해서 중국 바이오주들이 이제 급락하는 어떤 형태가 나오면서 장중에 갑자기 이제 지수도 막 이제 밑으로 꽂는 형태가 됐는데, 마감은 이제 좀 회복돼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어떤 상황이잖아요. 글로벌 전체 증시가.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악재까지 껴가지고 이제 그냥 뭐 덩치 큰 기업들이 요즘 보면 20%씩 막 급락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급의 어떤 그 층이 지금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우리나라든 이제 다른 나라든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려하는 그리고 언제든 빼겠다는 그런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지금 퍼져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게 나오면 그냥 바로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수급의 어떤 그게 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조정이나 하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이제 줄어들고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20% 30% 덩치 큰 기업들도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UVL 리스트에 이제 등재된다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 제품을 아예 그냥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등재된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미국 기업이 이제 거래를 이제 원할 경우에는 미국 수출업자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고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서류 같은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들어오려면 뭐 딱 어디서 걸려가지고 딱 뭐랄까 넘어오지 못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되겠죠. 예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단행했던.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불화수소 이런 것들 뭐 2달인가 3달 뒤에 이제 허가를 해줬던가요? 그만큼 이제 막 까다롭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양을 줄이고 결국 이제 포기하게 만들고 뭐 이런 단계로 이제 가는 약간 간접적인 거죠.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절차를 약간 딜레이 발생하게 하고 해서 사실상 이제 이 거래를 급감하게 만들고 뭐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종국에는. 그래서 현재 등재된 기업은 이제 중국 기업 33개를 포함해서 총 17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오밍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CMO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무조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일부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바이오레이트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수입을 해오겠죠. 미국에서 이런 장비나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미국이 또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왔고,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 2년간 확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제 리스트에 포함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KB에서는 기업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투자 심리 악화 지속 불가피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 어쨌든 여기서 보수적인 접근을 이제 권고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잖아요.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때리기인데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갑자기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바이오 상업용 제품이 중국 내에서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기재에 깔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향후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 해서 이게 이제 그때 교육 산업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도 봤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뭔가 좀 중국 투자에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작년 초에 중국 어떤 본토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다가 이제 그냥 안 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었는데, 야, 이 미국까지 이렇게 막 바이오 주식까지 때려보는 거 보니까 정말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중 간의 트러블이 지속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화된 것도 한번 볼게요. 바이오계 이제 TSMC라고 불리는 기업이 이제 바로 이제 우시바이오, 이 야오밍 바이오인데요. 중국 내 CDMO 시장 점유율이 70% 달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 분석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잘 이해되실 텐데, 중국 헬스케어 섹터 시총 1위. 그래서 이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22% 빠졌으면 말 다 한 거죠. 국내 이제 뭐 삼성바이오가 22%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삼성바이오 22% 빠질 다른 바이오주들은 가만히 있거나 오르지는 않겠죠. 그런 영향이 오늘 중국 바이오를 급락시켰고, 근데 이제 한국 바이오는 왜 올랐느냐? 결국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장 고성장하는 이제 CDMO 이제 업체가 이제 삼성바이오, 우시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의 친화적이잖아요. 또 미국의 이제 그 연구센터도 이제 만든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바이오젠의 지분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에피스 지분까지 사오면서 사실상 바이오젠이 또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하고는 우호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뭐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사수의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증권에서 이제 얘기한 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중화 사상에 근거한 중국몽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반중 정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 올림픽 기간 중에 미국 상부부가 보란 듯 중국 기관 3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다는 거죠. 과거 이제 화웨이가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듯이 수출입 비중이 큰 중국 기업들은 잠재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 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의 이제 주요 이제 뭐 수출입 기업들, 뭐 첨단 산업을 뭐 하는 기업들 있죠. 뭐 시애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제재 가능성이나 뭐 그런 우려감들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기업들을 한번 보면요, 그런 이제 아까 언급된 그런 첨단 산업 주요 이제 기업들은 좀 빠졌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오히려 석유주,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올라서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도 올랐네요. 어쨌든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금일 이제 중국 바이오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쪽에 이제 수급을 한번 전체를 한번 누적으로 볼게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기관은 3조 2천억을 팔았고요. 대부분 기관의 매도는 금융투자였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매도했다 볼 수 있고, 개인이 이제 4조 6천억을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요 이제 화학 쪽으로 좀 샀고, 운수창고, 금융 쪽으로 많이 샀네요. 서비스업을 제일 많이 팔았네요. 네이버, 카카오, 게임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처참합니다. 외국인이 2조 5천억을 매도했는데 지금 뭐 한 달 남짓 된 겁니다. 2월 초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경우는 처음 봤고, 통계적으로 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뭐 연간으로 이제 따질 때 2008년도 연간으로 이제 그 순매도한 거, 그 규모하고 비등한 정도. 그러니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역대급인 거죠. 예, 역대급의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코스닥에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언제 일단락되는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반전 포인트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제가 예상하는 바는 뭐 LG 엔솔의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어느 정도 피크 타임이 이제 2월 다음 주가 되겠네요. M에서 CI 쪽하고 이쪽에 대한 어떤 편입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때, 예, 그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지 아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락 된다면 외국인의 이런 코스닥 역대급의 매도가 LG 엔솔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는 게 확률상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서 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로그래머로 팔았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을 팔았다거나 특정 섹터군을 이제 팔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코스닥을 팔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관도 9,800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조 5천억을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죠. 오늘 뭐 삼성전자는 0.68% 올랐고 LG 엔솔은 오늘은 이제 1% 정도 밀렸네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 60만 원 근방까지 오늘 올랐다가 마이너스를 좀 마감을 했고, 삼성바이오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 예, 반사수의 기대감, 셀트리온도 거기 이제 수급적인 영향을 같이 받았던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5.7% 빠졌고, 프리 IPO에서 이제 3조 원을, 예, SK온이죠. 예, 프리 IPO에서 이제 3조 원을 이제 투자를 받는 걸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IPO를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늦어도 2년 내로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제 지금은 검토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물적 분할로 인한 어떤 폐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저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하지만 뭐 당연히 상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타이밍을 보면서 그냥 분위기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추진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뭐 지지부진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점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바이오 섹터군 전체가 이제 움직인 건 아니고 듬성듬성 좀 덩치가 큰 기업들 위주로 이제 플러스를 좀 만들어낸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반등이 좀 나왔네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흐름이었고, 메타버스 주요 게임주들이 반등을 좀 만들어냈네요. 나머지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을 넘어가 보면 카카오뱅크가 5% 상승, 480억 정도, 삼성자가 이제 750억. 근데 이제 수급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수급은 아니었고, 음식료 쪽으로 좀 붙는 수급이 있습니다. CJ제일제당, 하이트진료, 그리고 리오폰 관련해서 뭐 호텔신라, 대한항공, 이런 아시아나항공까지 이런 겹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뭐 리오폰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좀 들어오는 흐름들, 모두 투어 이렇게 좀 들어온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성은 좀 없는 것 같네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음식료 관련된 기업도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리포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가 좀 봤다가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 싶은 이제 리포트였는데, DB금융투자에서 전략 리포트입니다. 제목이 이제 아서의 시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게 아서 뭐 아더왕 이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연준 의장 이름이 이제 아서라는 이제 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하여 미국 연준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유사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경험이 있었어요. 공급 측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도 연준은 긴축적 통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이제 이 결론이죠. 이 로버트의.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공감했고,
이 부분 꼭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단계에서 최고의 투자 전략은 인내력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해 보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하여 미국 연준은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의 말이다. 야, 너무 오래됐는데 이게 적용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미국 연준의 대응은 처참한 실패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통화 정책 중 하나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요.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꼭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행동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공급단의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 했던 대응이 완전히 처참한 실패. 고인플레이션을 이제 야기시켰는데, 여타의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통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이는 지금의 주식 투자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당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1970년대 미국 연준이 진단한 물가 상승의 요인은 공급 측면에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확대된 노동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임금 상승이 진행됐고, 미국 외부에서는 1차 및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유가를 위시한 상품 가격이 급등했죠. 지금하고 좀 흡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임금 상승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그 공급망 이제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간 그런 흐름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임금 상승, 이제 어떤 그 공급단의 문제로 이제 유가를 이제 이런 어떤 공급 측면의 문제로 이제 물가 상승하는 부분 이제 흡사하죠.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는 공급 측면에서 야기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공급 측면이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거 긴축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실업률 같은 걸 낮추기 위해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윌리엄 밀러 연준 의장도 유사한 통화 정책의 행보를 이제 이어갔던 거죠. 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것이죠. 이외에 비로소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폴 버커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어떤 정상화시키는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게 됐었던 거죠. 그는 비록 공급 측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잡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라서 미국 경제는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임된 두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정책을 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에 더 이제 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미국 경제 정상화를 시키는 그 방식은 일관성 있는 통화 정책, 긴축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회복됐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의 물가 상승 요인 역시 공급 측면이 지목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이 역사적 교훈 그대로 이제 미국 연준이 따른다면 지금의 이제 통화 정책,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 연준은 여타의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꾸준하게 이어갈 여지가 크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얻어지는 최소한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투자는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 연준의 최우선 목표가 인플레이션 제어로 정해진다면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긴축을 밀어붙일 거니까. 다만 인내력 있는 투자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는 정상으로 회복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성장의 그 가도를 다시 달리게 됐던 걸 우리는 뭐 지금 현재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지금의 연준, 미국의 연준도 결국은 과거의 그런 교훈을 그대로 따른다면 긴축을 밀어붙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은 뭐 치고 달리는 흐름보다는 조금의 이제 좀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어떤 당금질 내지는 밸류 조정의 어떤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주도주 섹터가 바뀌면서 다른 섹터로 이제 좀 움직인다든지 하면서 지수는 좀 가둬진 어떤 형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제 뷰,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뷰를 드릴 때랑 좀 비슷하죠. 국내 시장도 색깔이 좀 바뀔 것이고, 과거 이제 BBIG 섹터, 지수로 움직였던 BBIG 섹터가 조정기 내지는 재미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보다 더 이제 코로나 피해를 봤던 뭐 그런 섹터군들이 조금 더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전도, 뭐 강세장으로 다시 되돌려가지고 막 가자 외치는 그런 장이 오는 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요 리포트의 얘기는 굉장히 좀 과거의 어떤 케이스를 가져오셔가지고 좋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거,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우리 현재를 해석하고 전망을 해보는 거, 그런 부분에서 매우 유용한 어떤 내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계에서 최고의 투자 전략은 결국 인내력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함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요 내용 한번 되새겨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참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시장 정리, 이슈 정리 해봤는데요. 참 시장이 좀 탄력적이고 또 강력한 어떤 형태, 에너지틱한 어떤 형태가 좀 보여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투자하는 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답답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또 분석을 하면 뭐 좋은 얘기, 당장 올라갈 것 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판단해 볼 때,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뭐 솔직하게 그 얘기를 드리면서도 조금 한편으로는 좀 쉽진 않죠. 입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항상 강조드렸지만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이제 7, 8할은 이제 기다림이고, 또 하락 조정이고, 이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도 우리가 투자의 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해한다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고는 이 투자라는 이 마라톤 게임,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어떤 이 투자라는 수단을 온전히 해나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멘탈 게임이기도 하면서 정말 마인드의 어떤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앞으로도 더 많은 난관이 있을 거고요. 그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용기와 경험과 또 멘탈을 가진 투자자만이 결국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시장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고 어려우면서 또 견디기가 극단으로 치닫는 뭐 계좌 막 아까도 이제 밥 먹고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젊은 아가씨인데 제 앞에서 휴대폰을 딱 폈는데 주식 그 계좌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 1200만 원인가 이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이 돈 많이 모으셨네 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이너스가 또 크게 찍혀 있으니까 참 저분도 힘드시겠구나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계좌 찍으면 플러스 나 있는 사람 참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데요.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가진 어떤 계좌의 어떤 포트, 얼마나 유망하고 확신을 가지는지 거기를 조금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